철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먼 자기하고 관련 없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은 사실 철학자잖아요. 네. 뭐 고민을 안 하고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오늘 모신 분은 사람들의 삶에서 그 분리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국대학교 철학과에 심지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저 그러지 않아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근데 보통 그게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행복하고 싶어하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학문적으로도 좀 좋은 연구를 하고 싶고 좋은 논문을 쓰고 싶고 강의도 이렇게 잘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좀 마음만큼 되지 않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건강하게 편하게 해드릴게요. 좌절하면서 하지만 또 오뜨기처럼 열심히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근데 지금까지 말씀은 네. 되게 평범한 사람 같았어요. 네. 행복하고 싶고 네.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네. 철학자지만 좌절도 하고 네. 그러면 보통 사람하고 거의 같은 느낌? 네. 어떤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 아,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잘하고 싶어 할 텐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외부에서 잘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니까요. 뭐 기계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특허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무시당하기도 하는데 철학자들이 뭔가 하는 게 갑자기 없다고. 마음이 아파져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의 능력이나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논문을 쓰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는 옛날에 그런 꿈은 버렸고 좀 제가 봤을 때 떳떳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연구 외적인 일들도 많고 학교가 옛날과 달리 그래서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네. 그 교수님은 네. 그 연구 실적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옛날 철학자들 가령 무슨 칸트나 네. 헤겔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그 연구 실적 압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교수님들만 해도 그런 업적에서 좀 그렇게 큰 강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막 뭐 영어 논문 한 편, 뭐 국내 논문 몇 편, 프로젝트 따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압박이 많아가지고 실적에 시달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교수님들.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사상이 나오겠어요.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연구비도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 핫하게 되면 인공지능 쪽으로 연구하게 되니까 기존의 어떤 고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외시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어서 더 중요할 텐데. 학문이 사업의 수단이 되는 듯한 느낌이. 네. 근데 있군요. 그거 덕분에 좀 그래도 인문학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소통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아지긴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진정한 연구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원생들도 프로젝트를 따오면 돈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또 그 연구가 너 마음대로 해라 그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 정해진 연구 주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꿈이 있으신 거군요. 스탠드업 코미디언, 스탠드업 코미디. 동화 작가, 웹툰 작가, 그리고 이모티콘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도 하고 싶고. 이모티콘 그런 거는 제가 이제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저희 주변에서 그림 공부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철학을 했는데 철학은 더 어렵더라고요. 철학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게 사실은 그 훈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는데. 네, 맞아요.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은 네. 느낌인 것 같았어요.
동국대에 계시면 네.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이유 같은데 네, 맞아요. 인문 도시주간 사업을 네. 동국대 학생들 그리고 네. 이제 다양한 중구 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그 인문도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제 하나 정도씩 선정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있잖아요. 할당된 지역에 그 지역에 이제 인문학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인문 브랜드화 시키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이제는 서울에서는 저희가 됐는데요. 제목이 말씀드려도 되죠? 그럼요. 네. 제목이 열정의 광장에서 애완의 뒷골목까지 그리고 중구에서 탄생한 K시민 문화가 저희 제목인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열정의 광장에서 광장, 네. 애완의 뒷골목까지 네. 그리고 중구에서 탄생한 K시민 문화. 그러니까요. K 시민 문화가 저는 되게 상업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뭐 K-팝, 네. 네, 뭐 K 드라마, 네, 뭐 K 떡볶이. 네, 그 무슨 한류를 할 때 그 K를 붙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K 시민 문화 하니까 이건 진짜 좋은 포인트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냥 그런 KK 하니까 거기에 이제는 그 편승하려는다기보다는 하도 지금 뭐 KK 하는데 도대체 K의 의미가 뭐냐, 한국이라는 지리적 특성 말고 무엇을 우리가 K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우리가 좋아만 할 일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K를 붙인 거고요. 정말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K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담론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봉준호 감독으로 비롯해서 뭐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 뭐 BTS 좋아하지만 어쨌든 BTS가 이렇게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막 부동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 공정에 대한 뭐 논의들도 있고 또 어떤 계급 갈등도 크고 뭐 세대 갈등도 크고 뭐 이러니까 그런 뭔가 혼란과 어떤 극찬과 이런 속에서의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뭐 이런 거창한 거를 얘기해 한번 같이 시민들과 고민해 보자라는 의미였고요. 그 앞에 멋진 이름 있잖아요. 열정의 광장, 애완의 그렇죠. 뒷골목. 이거는 원래 그 안에 두 개가 더 숨어 있어요. 기억의 박물관, 활력의 시장. 그래서 그 네 개가 무엇을 중구의 특징이 탁탁 잡으셨네요. 네. 그 열정의 광장은 저 시청 앞 그 맞아요. 광장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애완의 뒷골목은 네. 이런 어떤 그 좀 노포들이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네. 어떤 그 서민들의 생활하는 네. 그런 골목들. 활력의 시장은 남대문, 동대문이 또 중구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백화점이 처음 생긴 곳이기도 하고, 명동. 네, 명동. 그리고 또 기억의 박물관은 워낙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이순신 장군이 중구가 탄생지시더라고요. 아, 그 이순신 장군의 친구인 유성룡. 네. 서해. 네네, 맞아요, 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충무로 옆에 서해로 있고.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퇴계로가 있는 이유도 맞아요. 퇴계 이황이 그 중구 동네에 살아서 퇴계로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가 다산로인 걸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사상적인 인물들이 많이 네. 중구 출신이시더라고요. 정치, 경제, 문화, 그런 것들이 꼽힌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게 거창한 주제를 정했는데 그게 사업이 이제 1년간 지속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인문주간이라고 해서 이 인문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들과 그다음에 HK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휴머니티 코리아라고 해서 멋있다. 네. 네임이 벌써 다 좋아. 네, 거기 사업 안에
한편으로는 큰 연구 주제를 다루지만 그 연구 주제를 또 지역의 시민들과 나눠야 된다 해서 지역 인문학센터가 또 같이 있어요. 근데 인문도시 사업이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역 인문학센터와 인문도시 사업을 하는 대학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인문 주간 동안에 각자 프로그램을 내놓고 시민들과 말하자면 이제 인문 축제를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훨씬 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서로 이제 이동이 가능할 텐데. 그 축제를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했는데, 그러니까 33개 대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했는데, 이번에 그 연구재단에서 하는 그 홍보하시는 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서 저희 사업 중에 한 분을 인터뷰해 갔어요. 총 3분만 인터뷰하는데, 저희 팀에 계신 선생님을 인터뷰해 가서 저희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죠. 네. K라는 새롭게 생긴 문화. 네. 그리고 그 이 K라는데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기획자이셨던 것 같아요. 계획서 쓸 때 저희가 이제 시의원을 나간다는 생각으로 중구 시민을 위한 정책을 짠다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기획은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기획이 저는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탈권위적인 기획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데서는 안 하거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민문화에 대한 어떤 논의를 철학과 교수님이 이제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철학을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중국인에게 이렇게 접근하세요라고 소개하고 싶은 철학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책에도 많이 쓰여 있고 저 스스로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건들을 뭔가 이렇게 보편화시키는 작업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소리가 뭐지? 그러면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상황적인 측면에서 든 의문들을 뭔가, 그럼 소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뭐가 물건이 떨어지는 걸 보면 그걸 통해서 어떤 왜 낙하를 하는 거지 사물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과학자 아닌가요? 네. 맞아요. 거기까지는 과학자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사건의 존재는 왜 일어나지? 뭐 사건이란 뭐고 존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보편적인 질문이고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계속 자기 어떤 지적 영역을 넓혀야 되니까요. 근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는 어쨌든, 그리고 그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 시작된 거는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아까 누구나 사람이면 철학자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의 보편성을 좀 찾아가야 된다고. 네,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게 철학인 것 같고 그 과정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아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그 누구나 철학자라는 게 사실 되게 또 위험하잖아요. 그쵸.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 만약에 10,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0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다들 자기 나름의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네. 그리고 어떤 거기서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타인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철학 교수님이신 심지연 교수님이 네. 그런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일깨워 주셔야 되겠죠.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뭐 한 세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철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오해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말하면 철학이다. 철학은 답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답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어떤
언급을 하는 게 철학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근거나 이유들이 충분하게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철학자지만 그 철학자의 어떤 층이나 이런 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네. 어쩌다 네. 철학자가 되셨습니까? 저는 철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세상. 진짜요? 네. 이 역설.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런 소설책이나 이런 걸 읽다가도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생들 중에 이제 철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철학 쪽에 발을 담그게 할 수 있을까, 철학을 좀 의미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는 뭐 모든 학문이 다 똑같을 건데 자기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철학적인 문제와 엮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은 말과 글로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지만 그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해서 학생들에게 그 기술에 대한 철학적 고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녹여봐라.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와 연결시켜 보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는 요즘에 외로운 사람들이 찾는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마치 자기가 DJ가 된 것처럼 해서 한 2-3장 에세이를 써가지고 친구들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무슨 박물관 같은 거를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임에 있는 아바타가 막 이렇게 A방, B방 이렇게 들어가서 인공지능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그 안에서 뭐 배우는 것도 하고, 어떤 친구는 뭐 작사, 작곡도 해갖고 오고. 그러니까 단순히 말과 글에서 머무는 게 아니네요. 또 과제가. 네, 말과 글. 보통 보면 우린 그쵸. 과제 그럼 리포트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종이로 만든 그런 게 과제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과제가 있었네요. 그냥 그게 상대평가면 사실은 형식이 다 다르면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절대평가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수업을 잘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해서 마음껏 좀 신나게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를 표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친구들도 열심히 잘해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뭔가 연구랑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문도시 사업하고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인문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문도시. 제가 보니까 그 사람책 참여하신 중구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 인문도시 사업에서 강연을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사실 뭐 책이나 논문으로나 그 선생님들의 말을 들을 기회가 많지만 중고민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기회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연구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젠더나 장애인이나 여성이 에게 기술이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연구를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궁하면 여성을 떠올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남자 트랜스젠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였다가 남자가 되는 거니까 자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에 대한 어떤 의미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갇혀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깨고 싶은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의료윤리가 전공이에요. 의료 응용윤리 중에.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트랜스젠더나 뭐 장애인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네, 가지시는군요. 왜냐하면은 낙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낙태라고 요즘에 하면 안 되는 임신 중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비장애 여성 같은 경우는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사회적인. 근데 장애 여성 같은 경우는 또 낙태 그 임신 중지를 권유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애 키우기가 기술인데. 힘들 테니. 예. 그래서 같은 기술인데도 그게 누구의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싶습니다. 연구를 해야 될 거네요, 진짜. 그런 것들은 난처한데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우니까 네. 연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냥 남녀를 기반으로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네. 뭐 교도소도 그렇고 다 운동 경기도 그렇고. 근데 그럼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지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올림픽 경기에 남성 트랜스젠더가 남자 경기에 참여하는 거랑 여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있고. 네. 진짜 머리가 정말 머리 아픈데요. 그래서 기존에 그리고 의족이나 그 신체 보형물을 착용하신 분들이 뭐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 의족을 짐칸에 실으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그게 신체인데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또 그거를 신체로 인정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왜 가발은 그냥 갖고 타고 아니 뭐 노트북 위족 안에 뭐를 숨겨온다든지 뭐 그런 네. 항공사들은 뭐 그런 상상을 할 수도 네.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흉기가 뭐 위족 안에 있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 의족을 갖고 가면 그게 절도죄가 되는 건지 상해죄가 되는 건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지금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철학이 이제 그런 철학과 윤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답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은데요. 네, 어렵더라고요. 어쩌다 그런 어려운 일을. 그리고 그 중구난방에 맞아요. 대해서 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동국대가 무슨 연구계에 있었으면 다 중구난방을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구라는 특성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 시민문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뭔가 왁자지껄 이렇게 시끄럽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원래 중구난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부정적이지만 그런 부정성을 우리는 시민문화의 중요한 요건으로 본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중구난방 채널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 중구난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유튜브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 원래 충무로가 영화의 거리로 유명했었고 근데 요즘에 이제 다 뺏겼잖아요. 넷플릭스나 큰 그런 영화사들에게.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어떤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 만든 것도 있고 또 을지로나 이런 인쇄 거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웹진으로 만들면 그 인쇄 거리였던 것도 또 기억에서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중구난방 채널을 만들고 중구난방 문고 1 그러니까 영상책이 문고 1이고 문고 2가 그 웹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사람책 같은 사업을 중구난방 문고 1에 담으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해 오신 일도 많으시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중구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라는 곳이 저에게는 사실 인문도시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냥 동국대학교였지 중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중구에 대한 많은 매력들을 알게 됐고 또 저희가 서포터즈를 뽑는데 친구들이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중구를 서울의 어떤 첫 기억으로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 특색 그리고 잠재적인 인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고 어떤 중구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 정체성 이런 것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 철학 교수님이시면서 이 중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구에 대한 어떤 K 시민 문화, 예, K 시민 문화 발굴 그리고 네. 중구난방 이런 쪽으로 중구에 관심 가져주시는 게 너무 저는 좋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되고요. 예.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데는 철학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예. 그런 데 있어서 많은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중구난방이지만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